훼손이나 도시화 같은 자연 환경의 파괴가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접촉하지 않았던 동물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또 동물들에 있던 바이러스 사람한테 넘어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바이러스의 습격은 집단 사육이나 환경 파괴, 개발과 발전이라는 논리로 자연을 거스리는 인간의 모든 욕심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아낼 길은 아직 멀기만 해 보입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100% 이길 수는 없어도 막막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신종플루와의 전쟁은 대재앙의 서곡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욕심을 거두라는 경고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들의 몫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인 변이를 일으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주 브라질에서 발견된 신종플루 변종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대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과잉 대비가 낫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심각한 확산이 머지않은 시기에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100% 막을 길은 없다. 방법은 오로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과 쓰나미는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지만 현대사회에서 바이러스는 발생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유행병, 즉 팬데믹을 막는 최대한의 방법은 항바이러스 제재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시기를 늦추고 그 사이 이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개발해서 투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뭐 건물 같은지 다리 무너지는 것도 조금만 신경 써서 예방을 하면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뭐 망신을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경우도 예방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예.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제. 몸 안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백신 예방접종. 현재로선 신종플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항바이러스제의 비축과 백신 개발을 서둘러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나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총 인구의 20% 분량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 5%. 최근 정부에서는 항바이러스의 경우 국내 인구의 10%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 추가로 250만 병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구의 20% 정도 분량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백신의 경우는 더욱 차이가 벌어집니다. 독일은 전 국민 접종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만 봐도 인구 대비 20%까지 준비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30만 명분을 구매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는 국민의 2.7% 수준입니다. 이제 정부가 추가로 구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공급되는 양에 대해서는 이제 제조 회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협의는 언제쯤 끝나십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요. 네. 예. 신종플루에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대유행을 선언하기까지는 불과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각한 대유행병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역 대책이나 이 공항 같은 데서 검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철새가 날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동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올 적에 좀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4일 그래서 몸 좀 어때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목 안 아파요? 목도 부은 것도 아직 없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기 기침은 어때요? 기침도 거의 안 하고요. 거의 좀.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퇴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예. 시원하죠. 좀 복잡했는데. 다시 만난 상훈 씨는 일주일간의 격리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흔적은 말끔히 털어내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마스크는 이제 빼서 버리세요. 아니면 여기서 버리셔. 마스크? 버리시고 가시고 그래도 당분간 기침하시면 좀 아파하시고 잘 쓰시고 계세요. 맨 얼굴로 돌아온 그는 한결 밝아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제 저가 있을 때도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이 늘어났다고 제가 나갈 때 또 들어오신다고 하시니까 나와서도 이제 사실은 당분간 외국 여행 계획은 없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망설이실 것 같고. 멀리 지방에서 아들을 마중하러 올라왔다는 상훈 씨의 아버지는 아직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뭐 완치가 있고 전염이 뭐 사실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뭐 저도 뭐 오리진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또 뭐 약간의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확산될 여지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커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면 좀 아찔한 생각도 들고요. 예.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상훈 씨의 긴 출장은 이제 끝이 났지만 신종플루는 더욱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조슈아 레드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 대륙에 사는 하나에게 발생한 전염병이 오늘은 내 아이에게 옮아올 수가 있고 내일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퍼져나간다. 이미 대유행 초기 단계에 접어든 신종플루. 정답은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도하게 공포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서 더 큰 공포에 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 무엇보다 정부에서 실제 대유행병이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철저한 계획과 행동 지침을 세워두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90년 전 스페인 독감, 40년 전 홍콩 독감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